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올해가 2019년이죠. 올해는 참 뜻깊은 해입니다. 3.1 독립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딱 10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우리 독립운동가분들 언젠가 우리는 좀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항상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 특별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사 연구, 근대사 연구자로 활동해 오시다가 지금은 독립기념관의 관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준식 관장을 초대했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100년입니다) 올해가. 예,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죠. 뜻깊은 해죠. 네. 요새 3.1 독립운동, 3.1 만세운동 뭐 이렇게 네. 불렀었는데 네. 이걸 혁명으로 지칭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관장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3.1 운동이란 말 자체가 너무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많죠. 많은 사건 가운데 3.1 운동처럼 운동이라는 그야말로 좀 밋밋한 용어로 규정된 사건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일제강점기 국내 3대 독립운동 그러면은 3.1 운동, 그 다음에 60만세 운동, 광주 항일 학생 독립운동 이렇게 셋을 꼽는데요. 60만세 운동 그러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만세 운동 이구나. 광주 항일 학생 독립운동 그러면은 항일 학생 독립. 예.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일으킨 독립운동이구나 알 수 있는데 3.1 운동 그러면은 알 수가 없죠. 그냥 3월 1일 날 일어난 사건인가 뭐 이런 정도밖에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떤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뭐 3.1 운동 그러면 3.1 운동이라고 3.1? 예. 그러면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질 정도니까요. 그래서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3.1 운동의 그 의미를 정확히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3.1 독립운동이라든지 3.1 만세운동이라든지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3.1 운동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역사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만 하더라도 황제가 유일한 주권자이던 제국이 1919년 3.1 운동 이후에 민국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그런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으니 이 사건을 뭐 혁명 또는 혁명운동으로 부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근데 잠깐만요. 19년에도 여전히 일제강점 치하에 있었는데 민국으로 바뀌었다? 누가 민국이라고 선언했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선언을 했죠. 임시정부 수립도 역시 100년이죠. 그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임시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임시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거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규정을 했으니까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 변화의 계기가 바로 1919년 3월 1일 시작된 일련의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다. 그러니까 3.1 혁명 또는 3.1 혁명 운동으로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3.1 운동을 혁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하더라도 1944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헌법 서문에 보면은 3.1 대혁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혁명?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대혁명 같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역사에서 대혁명이라는 칭호를 갖는 혁명은 프랑스 대혁명밖에 없거든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들은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근대적인 프랑스 사회로 바뀐 것처럼 우리도 3.1 혁명을 거쳐서 근대 사회로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이제 평가한 거겠죠. 그래서 3.1 운동에다가 3.1 대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헌법에.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 대혁명으로 불렀으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적혀 있는데 헌법 전문에 적혀 있는데 그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는
3.1운동을 3.1혁명 또는 3.1혁명운동으로 불러도 마땅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왜 여태까지 3.1운동이라고 불렀지?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그게 재헌헌법에 3.1운동이라 재헌헌법부터 헌법에 3.1운동이라고 적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헌헌법 기초안, 이렇게 유재노 박사가 중심이 돼서 만든 재헌헌법 기초안에는 그리고 재헌국회안에 헌법기초위원회가 확정한 헌법기초안에는 원래 혁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재헌국회에서 이제 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혁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더 동의를 했는데 재헌국회의원들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혁명이라는 말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용어로 바꾸자. 그러면서 갑자기 3.1혁명이 3.1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 3.1운동은 독립운동인데 독립운동에 대해서 혁명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인데 어쨌거나 그런 이유가 그런 이제 반론이 받아들여져서 재헌 헌법이 확정될 때는 3.1운동으로 들어갔죠. 그다음부터는 헌법 전문에 늘 3.1운동이라고 적혀 있으니 그 3.1운동이란 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4.19를 4.19 의거라고 불렀고 5.16을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그게 93년도인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바꿨죠. 그것을 역사적 규정을 바꿨습니다. 4.19를 혁명으로, 5.16은 쿠데타로.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그렇게 표현이 된 거고, 이거는 정치학적으로도 올바른 표현인 게 4.19를 통해서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성립했으니까 혁명이 성공한 것이 맞고, 5.16은 군부에 의한 정권 찬탈이니까 쿠데타가 맞다, 이런 거였는데 그때 3.1운동을 안 건드렸군요. 그렇죠. 3.1운동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헌법 전문에 적혀 있으니까 딱 써 있으니까 이거 손대면 이거 헌법 개정해야 된다.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랬었군요. 그런데 제국이 민국이 된 시작이다. 그야말로 혁명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아까 이 60만세 운동, 그다음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소개하셨지만 그거하고 비교해도 그렇죠. 3.1운동의 규모나 이거는 지금 많은 분들이 혹시 3.1운동은 3월 1일 날 하루 유관순 열사가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부르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 전부터 준비가 됐고요. 그 2월 달 또 거슬러 올라가면 1918년부터 준비된 운동이고요. 그리고 끝난 것도 만세 시위가 끝난 게 1919년 4월 정도고요. 4월. 그리고 또 1년 뒤에는 3.1운동 재현, 3.1운동을 재현, 만세 시위를 재현하는 운동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3.1운동이라는 건 단순히 1919년 3월 1일에 국한된 역사적 사건은 아닌 거죠. 그리고 위치도 어느 한 지역이 아니죠. 그렇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국 각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는 곳이라면은 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일어났죠. 아까 좀 거슬러 가면 이게 1919년이라 18년부터 준비됐다고 하셨는데 준비는 누가 어디서 왜 하게 되고? 최초로 확인되는 것은 상하이에 있던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리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가 바뀔 것 같으니까, 재편될 것 같으니까 그런 움직임에 발맞춰서 우리도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해서 파리에서 열리는 그 평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대표만 파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가서 세계 열강의 대표들에게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호소하려면은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데 신한청년당 대표들이 국내, 일본, 그리고 완주, 러시아로 가서 만세 시위를 조직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또 민족 지도자들이 또 만세 시위를 준비를 했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다 결합이 돼서 1919년 3월 1일 그야말로 거적적인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딱 그날 하루가 아니라 이전부터 한 달 후에 이르기까지 또 그 다음 해는 또 재연에 이르기까지 전국 도처, 해외 도처에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연인원 몇백만? 국내에서 일어난 것만 200만 명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내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인구가 1,600만, 1,700만 명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는 규모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쉽게 얘기하면은 한 집 걸러서
한 사람씩 만세시에 참여한 겁니다. 예. 왜 딱 3월 1일로 정했을까요? 그게 아마 그 대한제국의 황제이던 고종 황제의 인산일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좀 아까 이게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뀐 것은 임시정부에서 만든 헌법에서부터 이제 딱 표현이 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는 우리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도 잘못 기록했었죠? 잘못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잘못 기렸죠? 잘못 기렸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록에 4월 13일이라고 나오니까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 기록이라는 건 일제측 기록입니다. 그 일제측 기록에 나오는 대로 4월 13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기려왔는데 지난 한 10년 또 한 20년 가까이 이제 학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 끝에 사실은 4월 13일이 아니라 4월 11일이다. 임시정부 11일이요. 11일 이틀 전. 4월 11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된 날입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공포하면서 그날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임시정부 측에서 오랫동안 기념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는 임시정부가 4월 11일을 자신들의 생일로 기념을 해왔는데 그동안 해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서 4월 11일로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올해부터는 이제 4월 11일 날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3.1 운동의 연장선상에 임시정부 수립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또한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3.1 독립선언과 만세시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같은 해 2월에 러시아에서 대한국민의회라는 것이 출범하는데 명칭은 이해지만 사실은 임시정부였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독립선언과 만세시가 벌어지는 과정에 여러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처음으로 이제 결실을 맺은 게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인 거죠. 그 임시정부도 참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렇죠.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녔고, 그죠? 상하이에서 한 12년 정도, 13년 정도 있다가 한 10년 가까이 중국 각지를 유랑하는 생활을 하다가 1940년에 가서 비로소 충칭에 안착을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상해도 그렇고 충칭도 그렇고 여기저기 옮겨 다닌 임시정부 그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들이 그나마 보존되고 있잖아요. 중국에는. 그렇죠. 그죠? 근데 한국에는 임시정부 기념관조차 없었잖아요. 그렇죠. 해방된 지 70년이 지나도록 아직 임시정부 기념관이 없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세우고 있죠. 지금 이제 터를 마련해서 아마 올해 3.1절에 이 뭐랄까 이게 시공식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시공식도 어려운가요? 지금 그 작년 말에 이제 설계 디자인 업체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설계 디자인이 좀 된 다음에 삽을 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시공식도 어렵군요. 빠르면 아마 4월 달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쪽 일은 잘 몰라서 단언할 수 없지만 아마 4월 11일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빠른 날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독립기념관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인 올해는 특히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기획 행사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 독립기념관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일단 올 3월 1일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에 저희 기념관에 모두 7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그중에 제 상관을 3.1 운동 주제관으로 이제 개관할 예정이고 그 개관 행사에 맞춰서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원본 자료, 3.1운동 관련 원본 자료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까? 3.1운동 당시 쓰였던 태극기라든지요. 3.1운동 당시 이제 만들어졌던 독립선언서 이런 원본 자료를 독립선언문 원본 자료, 태극기 원본을 이제 전시할 예정입니다. 평소에는 워낙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복제본을 전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니까 이제 3월 한 달 동안 이제 특별히 원본 자료를 전시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원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감동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감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독립기념관을
3월 안에 방문해 주시면은 좋은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3월 그리고 4월 2달 동안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해외 특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어디를 갑니까? 지금 현재 확정된 곳은 미국의 뉴욕, 그 다음에 LA, 그리고 중국 상하이, 그리고 일본 도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월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맞춰서는 지금 그 전통 초상화를 이제 만들어서 임시정부 국무위원급 21분 초상화를 네. 만들어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건 누가 그립니까? 그 전통 초상화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직접 이제 만들어서 어진이라 그러죠. 네. 조선시대에 왕의 얼굴을 그리는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기법으로 똑같은 기법으로 만들어서 21명의 임시정부 요인들 초상화를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을 보고 초상화를 그렇죠. 만들어서 그걸 이제 공개한다. 네. 우리가 정말 각별히 깍듯이 모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뭐 이 임금님급으로 우리가 그렇죠. 예우하겠습니다. 격상에서 대우하는. 네, 네. 그리고요. 그게 이제 그 독립기념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그 다음에 이제 행사들이고. 3월, 4월에 그 3.1운동 기념해서 국제학술회의,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를 4월 달과 8월 달에 각각 열 예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립기념관이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를 좀 더 확대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는 문화관광부에서 3.1절 바로 하루 전인 2월 28일 3.1운동 기념하는 전야제를 할 예정인데요. 예. 독립기념관에서 이제 성대하게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을 맡으신 지 1년 좀 넘었습니다만 네. 그전에는 뭐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비롯해서 네. 독립운동사, 뭐 친일 인명사전 편찬 이런 등등 연구 작업을 쭉 해오시지 네. 않았습니까? 기념관 관장을 맡으시고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우리가 제대로 지금 찾아내거나 발굴하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을 네. 우리가 찾아야 한다. 그 목소리를 높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걸 특별히 주장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적어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찾아내서 기리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네.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 이제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동안 역대 정부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데 뭐 소홀히 한 건 아닌데요. 특별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이제 국정 과제이기도 해서 독립기념관도 지금 잊혀졌던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한 해만 이제 3.1운동 관련자 한 360명 정도를 새로 발굴을 해서 정부에 이제 포상 신청을 했고요. 예. 그 가운데 일부는 작년 연말에 이미 포상이 됐고 다른 분들도 아마 올해 안에 포상이 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3.1운동 100주년이니까 주로 3.1운동 중심으로 해서 잊혀졌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이고 또 내년부터는 다른 분야의 또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는 일을 해서 목표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의 독립운동가를 새로 발굴하는 것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 독립기념관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을 수 없는 독립유공자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록을 남기지 않은 예. 독립운동가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작업은 또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까부터 이제 발굴이라고 하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주로 기록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록이 또 일본 쪽 기록이잖아요, 대부분. 대부분의 기록이 일본이 남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요. 재판 기록이거나 아니면 정보 문서거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일본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찾아내고 포상하는 일을 그렇죠. 하는 그런 참 역설적인 상황에 있는 거죠. 일본이 그런 자료는 잘 공개합니까? 숨겨두지 않고? 아마 숨겨놓은 자료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나마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자료, 국내에 남아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열심히 찾아내요. 국내에 남아있는 일본 자료.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일본에서도 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본에 남아있는 자료는 지금 일본이 아직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네. 그 자료들을
일본이 공개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죠.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고 이 포상을 받게 된 총 네. 숫자가 몇 명까지 됩니까 지금? 15,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15,000명? 네. 그러니까 전체 독립운동가들의 규모를 생각하면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죠. 아니 조금 아까 3.1운동에만 네. 200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일제 치하 36년이고요. 뭐 그 이전부터 또 사실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작 지금 우리가 15,000명을 기리고 있다. 그 역사학자이자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 박은직 선생이 한국 독립운동 뒤 혈사라는 아주 귀중한 기록을 남기셨는데 한국 독립운동 피역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 의병 활동을 하다가 총을 들고 일제에 맞서 싸우다가 순국하신 분들 숫자가 10만 명 이상이 10만 명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병의 전사자만 해도 10만 명인데 그분들을 우리는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하고 기리는 일도 못하고 있는 거죠.